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옛날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쯤 되니까 이제 11월 다가오고 막 이러니까 논문 심사가 다가오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벌써 심사 들어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논문 심사를 이렇게 빨리 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1차 심사 이런 거겠죠. 또는 예비 심사라든가 어쨌든 본심사가 벌써 11월 초에 잡히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심사 과정이 좀 길면 고달프지. 심사하는 사람도 고달프고 심사 받는 대학원생들, 학생들은 조금 더 고달플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예비 심사라든가 또는 1차 심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심사 내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막상 심사 한번 당해보세요. 요만한 지적에도 가슴이 절컥 내려앉아요. 이제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거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나? 다음 학기 더 해야 되나? 내가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그냥 막 곤두서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혼자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묻다가 이제 저한테도 오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지적 받은 내용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거 뭐 웃자면 좋겠노 싶은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뭐 지적받은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맘때 되면 무지무지 바빠요. 이게 그냥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은 막 질문하고 싶거든. 질문할 데가 없거든 또. 그러니까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막 진짜 새벽에 카톡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정말 좀 삶에 있어서 불편할 정도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거를 뭐 최대한 대꾸를 해드린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인간이다 보니 까먹기도 하고 제가 또 나이가 들다 보니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질문을 하신 분들은 더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지적받은 내용들을 한번 싹 훑어보면 어, 정말 교수님이 이거는 잘 잡아내셨다. 와, 이 교수님 진짜 예리하시다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지적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시라. 이게 결국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인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고쳐서 수정을 해서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따금씩, 이게 웃자면 좋겠노 싶은 그런 지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심사위원인데, 본인이 몰라서 지적을 가장한 질문이 아닌가. 본인 공부하려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마치 그런데 지적하듯이.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지. 왜냐면 둘 다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심사위원과 학생 두 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반박을 하는 거지. 이 반박을 가장한 교육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러냐면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조금 복잡하거나 생소하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기초적인데 야 세상에 이런 것까지 모르나 싶은 내용을
지적을 가장한 질문으로, 그리고 반박을 가장한 설명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야, 이거 지적하시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려면 심사위원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따금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자주 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지. 심사장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교수님이 3분 정도 들어오시고 외부 심사위원이 2분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학교 심사위원 3명 정도가 다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런 분위기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그 3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부 심사위원 2분한테 심사 내용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 심사위원 2분이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같은 계열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와서 심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요. 그 학교 심사위원 3분 교수님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서 충분히 좋은 심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그 외부 심사위원조차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 외부 심사위원이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계열이 좀 달라. 학문의 계열이 좀 달라. 그렇게 해와가지고 다른 학교에 다른 학문 계열의 심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단 그래도 역할은 해야 되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겠냐 이거지. 자기 본 학문 계열의 지식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지금 심사장은 사회과학 계열이에요. 그런데 자연과학 계열에서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심사를 하는 경우, 그 교수님은 어차피 본인이 계속 하시던 연구의 그런 심사 스타일로 밖에 기준을 잡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문 계열에 따라서 특히 방법론 적용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 그리고 논리적 접근도 약간 다를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과학 계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주로 보면 이제 연역적 가설법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적 성격, 예상되는 결과를 알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주로 검증이라기보다는 증명의 자세로 연구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도 그렇습니다만 탐색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해봐야 안다는 거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려가지고 실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발견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귀납적으로 논문의 논리를 접근해 나가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적응이 되어 있는 교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논리적인 접근법이 다른 학문에 있어서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나간다면, 특히 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도 본인이 하던 그 실험실에서 하던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계열의 논문 심사장에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과학 계열의 심사장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학교 본심사 심사위원 3분이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심사장을 주도하게 되겠습니까? 그 외부 심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부 심사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그 학문 분야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접근 방향이 또는 방법론 자체에 대한 적용 방식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학문의 성격상도 그렇고 그
주제의 성격상도 그렇고 조금 다르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다양성 차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 이제 내 지식의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문제거리는 사실 거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지적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은 고치기도 애매하고 반박하면은 마치 대드는 것 같고 그 교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한번 붙어보자 이거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지금 나도 우리 학교 돌아가면 내 실험실에서 나도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지금 내가 지금 지적한 내용이 뭐 이런 우리 학문의 경우에는 이런 주제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박을 해버리면 이건 내가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완전 홍길동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심사를 할 때, 학생들의 논문을 심사를 할 때, 아니, 명확하게 내가 내 학문에 대한, 내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한 그 경험이 많고, 명확하게 내가 기준이 있으면 학생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충분하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말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고 막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사실 해결책이 별로 안 보여요. 되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학문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문 지도도 해오고 본인도 그거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온 그 학과의 논문 심사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다 이제 같은 학문에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른 학교에서 다른 연구실에서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학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저렇게 접근 안 했었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역량도 있는데 이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운무랑 개구리라고 해야 될까?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우리는 용납 못 한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그거를 막판에 심사 막바지에 우리 스타일로 다 바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당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낭패예요. 틀린 게 아니거든. 그 운물 밖에서는 그렇게도 하거든.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막판에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나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나 결국 다양성의 부재라는 차원에서 나타난 심사의 결과가 아닐까. 조금만 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발견해 나간다는 이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가끔 듣는 게 다양성이거든요. 다양한 접근 방식,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된다라고 다양성을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이 연구 심사에 들어가면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오로지 심사하는 사람의 객관적이 아니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교수님들께 좀 다양성 차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